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에 봄 하객룩에 대해서 촬영을 했던 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하객룩 말고도 여러분들한테 더 유용한 정보를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축의금은 얼마나 내면 좋을지 고민이 많은 제 또래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나이가 이제 점점 일찍 가는 친구들은 결혼을 하게 되고 조금씩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 일이 늘고 있는데, 저희가 가을 시즌이면 또 결혼식 성수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명절이 지나고 있을 결혼식을 대비해서 구예도 알바생이 알려주는 축의금은 얼마나 낼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짜잘짜잘한 팁들도 드리고 축의금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결혼식 관련된 정보들도 조금 언급을 해보려고 하니까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신혼부부도 작은 팁들도 모두 가져가셔서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노트에다가 대강 적어놨거든요. 혹여나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적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트를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결혼 성수기, 비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결혼의 성수기와 비수기는 어떤 때인가, 몇 월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봄과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3월이 가장 바쁠 때이고요. 4월, 5월 쭉 있다가 6월 초쯤에 끝나는 게 그 루틴이 첫 번째 성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수기는 8월 말부터 9월달, 10월달, 그리고 11월 초중순까지 그때를 성수기로 칩니다.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통틀어서 좀 크게 잡긴 했어요. 예식이 가장 많은 날은 거의 3월, 4월, 5월, 그리고 명절이 지난 이후에 9월, 10월입니다. 그 외의 달들은 예식이 없어요. 일주일에 하나, 두 개?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팁 들어갑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날을 비수기로 잡으시면 오히려 웨딩몰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 더 할인을 받으실 수 있겠죠? 식대나 대관료 같은 경우에도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알아보신 다음에 예약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솔직히 얘기를 해서 코로나 이후에 결혼식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예식장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간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호시국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좋아진 후에 결혼을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이렇게 예약실에서 예약을 할 때 쇼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예식장들이 자기네 기준에 맞게 최저선을 정해놓기 때문에 많이는 안 되는 곳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긴 하는데 좀 사람이 적은 지방 같은 경우 비수기에 결혼을 하면 대관료가 무료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서 비수기에 대관료 없이 한번 결혼식을 해보겠다 하시면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때 여름에 결혼식을 하거나 겨울에 결혼식을 하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신부님들, 신랑님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이득을 보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본론에 들어가자면, 두 번째, 저희가 손님으로서 축의금을 낼 때 얼마를 내야 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저는 웨딩홀 한 곳에서 쭉 일을 해본 경험도 있고, 어릴 때를 제외하고 좀 커서는 출장 예도를 주로 다녔었는데, 이게 예식장마다 예도단이 관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르지만 한 곳에서 쭉 일을 할 때에는 축의금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거나 이런 식권 같은 문제를 옆에서 바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분들 옆에 서서 관리를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더 축의금에 대해서는 빠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호텔인지 웨딩홀
쇼핑몰이 이제 컨벤션, 스몰 웨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무엇보다 이런 종류들에 따라서 식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지역마다도 식대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거기서 거기니까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하셔서 축의금을 내시면 더 센스 있는 축의금이 되겠죠? 제 기억으로는 그냥 축의금 그거 뭐 3만 원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무튼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뒷부분 세 번째에서 얘기를 더 해보고 이 식대에 관련한 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그거 그냥 축의금 내가 축하하고 싶은 만큼 내는 거지 굳이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러는데 고려를 아주 안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물건을 살 때에도 요즘 시세라는 게 있는 것처럼 웨딩홀도 점점 요즘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시대가 변하는 만큼 평균적으로 가격은 맞춰야 신랑 신부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신랑 신부가 보통은 내는 금액이 식대랑 대관료인데 그 외에도 짜잘한 것들이 있지만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랑 신부가 내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친다고 하더라도 식대로 내가 대접을 하는 거지만 내 돈으로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식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요즘에는 최소 3만 원 중후반대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3만 원 중후반대의 식대는 뷔페가 막 퀄리티가 높거나 그러진 않고 웨딩홀 자체가 규모가 엄청 크거나 뭐 시설이 엄청 좋거나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최대 10만 원 중후반 그리고 아주 좋은 호텔에서 웨딩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평균적이지 않은 가격이니까 제외를 하고 최대는 그냥 10만 원 중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평균적인 식대는 얼마냐? 보통 최소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합니다. 요즘엔 조금 식대가 더 올라갔어요. 솔직히 웨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관료도 대관료지만 대관료보다는 밥 장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식대값을 높게 불러야 높게 측정이 돼야만이 그리고 사람이 많이 와야만이 이득을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요즘엔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식사의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식대의 가격대도 높아지겠죠. 대부분 요즘 신랑 신부님들이 식대 대비 음식의 퀄리티를 꼭 확인을 하는데요.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엔 조금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손님들이 이제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내 친구, 내 가족들, 친인척들, 뭐 회사 동료분들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뷔페나 코스 요리 등등이 있거든요.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요즘 웬만하면 4, 5만 원대를 많이 고려를 하시고 그 이상도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축의금은 보통 얼마를 낼까? 세 번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축의금을 3만 원을 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저희 할머니, 부모님 시대에 3만 원이고 이미 저희 화폐의 가치는 더 높아졌잖아요. 요즘에는 최소 5만 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5만 원도 시대가 조금 비싼 곳을 가게 되면 혹은 예식장은 호텔이나 퀄리티가 좋은 식장을 가게 되면 5만 원도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커플이 둘이 가서 5만 원을 한 장만 내면 어떻겠어요? 손해가 많죠. 그냥 밥이 5만 원인데 그럼 내가 먹은 값이 내 연인이랑 10만 원어치 뷔페를 먹었는데 신랑 신부한테는 마이너스 5만 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따지냐라고 물으신다면 좋은 마음으로 축하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축의금이라는 게 축하를 하는 돈이잖아요. 근데 신랑 신부한테 그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해서 주는 거지 저희가 손해보라고 주는 돈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내가 연인을 데리고 가는지 누굴 데리고 가는지 그것도 조금 고려를 해서 측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마다 다르지만 뭐 몇 세 이하는 무료라든지 아니면 몇 세 이하는 반값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측정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보통은 10만 원을 많이 내세요. 10만 원을 장부에 적으시는 걸 가장 많이 봤어요.
있어요. 그리고 10만 원, 그 다음으로 15만 원까지도 많이 받던 금액이고요. 그 이상 내시는 분들은 지인들 중에서는 정말 친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20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3만 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3만 원도 엄청 옛날 일이고 불과 5년에서 한 10년 그 사이쯤만 해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넉넉하게 주는 가격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요즘에는 가장 많은 금액이 1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기에는 좀 결혼식이 많기도 하고 행사가 많이 겹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돈을 빼놓으시는 게 부담이 없이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저는 평균적으로 15만 원을 내는 것 같아요. 정말 안 친하다 그러면 저도 그냥 10만 원을 내는 편이고요.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결혼식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소 15만 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여러분들은 너무 부담이 된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평균적인 값이지 무조건 그렇게 내라는 게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내시고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신랑 신부님한테 조금 말씀을 따로 드리면 충분히 다들 고마워하실 테니까 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평균적인 값은 그렇다, 그리고 저는 그렇다라는 부분은 그냥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예비 신랑 신부님들한테 조금 팁을 드리자면 결혼 당일날 망칠까봐 불안하다면 이 부분은 꼭 필수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예약실과 현장 인력들이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예약실 직원분들은 현장 관리를 하지 않고 진짜 예약과 계약 여기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현장의 업무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약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약 관리, 뭐 계약을 따낸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때 요청을 해야 하는 곳, 이런 사무 공간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한 결혼식장들이 예도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지만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더 많을 거예요. 그 추가 비용이라는 건데 예도단들이 현장을 관리하는 그리고 현장을 도와드리는 도우미 분들이시거든요. 이거를 결정하실 때는 예도단이 어디까지 결혼식 진행에 관여를 하고 어디까지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고려한 다음에 예도단을 사용할지 안 할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리허설을 한 번 하는데 리허설은 한 번 아마 해줄 거예요. 근데 리허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랑 신부 그리고 부모님들도 모두 결혼이 처음이기 때문에 서툴고 긴장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리허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들이나 해프닝들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예도단을 결제를 했을 때 현장에서 리허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어디까지 관리를 하는지 그거를 무조건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예도단이 모든 현장 관리를 싹 하기도 하고요. 필요한 물품 다 갖다 드리는 건 기본이고요. 부모님 입장하실 때 뒤에 따라가면서 전반적인 진행을 모두 도와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뒤에서 입장하세요 이 정도만 알려주시고 빠지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약을 할 때 이런 거를 보려면 예식이 있는 날 꼭 가셔가지고 뷔페든 예식이든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이득이겠죠. 제 생각에는 가장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 만한 곳은 어디냐면 예약실 또는 호텔 직원분들이 현장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인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이 가장 베스트고 가장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약실 직원들 그리고 호텔 직원들이 같이 일하는 분들인데 다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밖에 없고 대처를 금방금방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곳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대관료나 식대 그리고 이제 보증인원에 따른 금액대가 높은 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이 결혼식을 망치기 싫고 나는 이런 부분을
대해서 엄청 예민하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직원분들이 현장까지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체계가 잡혀져 있는 호텔이나 컨벤션을 잡으시는 게 더 좋겠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축의금 금액과 그리고 예신님, 예랑님들을 위한 작은 꿀팁들까지 가져와 봤는데 어떠셨나요? 꼭 예비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 내용을 쭉 들으시고 어느 정도 머리에 익혀두신다면 나중에 혹여나라도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혼하시는 분들 모두 행복한 결혼식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축하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있을 또 결혼 성수기에 정말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다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이야기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